자, 왕건이 이렇게 29번이나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철없는 우리 학생들은 와, 좋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참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세요? 한 명도 힘드는데 29명이라니.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실제로 이 결혼은요, 왕건이 일방적으로 원해서 한 결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부인 쪽에서 원하는 결혼도 상당수가 있어요. 물론 부인이 원한 건 아니죠. 그 부인의 아버지가 원하는 결혼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여기 있어요. 왕건의 그 부인 가운데 대서원 부인, 소서원 부인, 이 김씨가 있는데 둘이 자매입니다. 이 자매의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 통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황해도 서흥이라는 곳인데 통주 사람 행파의 딸이다. 나중에 김씨가 되어서 김행파 이렇게 불려요. 행파는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해서 태조가 김씨성을 하사했다. 행파한테 김씨 너 해 해가지고 김행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해서 왜 성을 줬을까요? 그 무예를 가지고 태조를 호위한 거예요. 그래서 태조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 성씨를 받은 거죠. 태조가 서경, 평양에 행차했을 때 행파는 사냥꾼들, 사냥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길에서 아련하고, 그러니까 태조한테 직접 자기가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하면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자기 집에 행차할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이 이 행파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틀 밤을 머무는 동안 두 딸로 하룻밤씩 모시게 했다. 이래서 두 딸이 하루 사이로 왕건과 혼인을 하게 된 셈이에요. 그런데 훗날 왕건이 다시 이 집에 행차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두 딸이 모두 출가해서 중이 되었다. 유씨하고 비슷한 사례예요. 그런데 유씨는 나중에 소식을 듣고 다시 불러들였잖아요. 여기도 불러들여요. 태조가 불쌍하게 여기고 불러서 만나보고는 요 다음이 달라집니다. 그대들이 이미 출가했으니 뜻을 뺏을 수가 없다. 이건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 출가했으니 뜻을 못 뺏는다니요? 첫 번째 부인은 출가했는데 불러들여가지고 다시 부인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 딸들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무튼 출가했으니 뜻을 뺏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경에 대서원이라는 절, 소서원이라는 절을 짓게 하고 토지와 노비를 주어 각각 살게 하였다. 그래서 대서원 부인, 소서원 부인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걸 보면 29명의 왕비들이 왕건하고 같이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하룻밤 만난 왕비 부인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딸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지방의 호족이죠. 그 지방 호족이 희망한 거예요. 자, 두 딸이 동시에 왕건의 왕비가, 태조의 왕비가 된 사례는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실까요? 자, 부인 23명 명단 중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하나, 둘, 세 개의 사례가 있어요. 지금 13, 14번이 통주의 행파, 자매고요. 9번, 10번도 보면 광주 사람 대광규, 왕씨니까 왕규죠. 이 사람 나중에 유명해지는데 이 왕규도 딸 둘을 태조의 부인으로 드립니다. 친딸은 아니지만 21번, 22번을 보면은요, 평주 사람 태위 삼중대광 수문과 그 아래 평주 사람 태위 삼중대광 수경은 형제겠죠? 형제가 각각 자기 딸을 왕건의 부인이 되게 해요. 이것도 이 집에서 의도를 한 걸 겁니다. 자, 왕건은 이 혼인을 통해서 전국 각지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좋고, 이 호족들은 자기 딸을 왕건과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의 어떤 영향력,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좋고, 이래서 서로 윈윈하면서 이 혼인이 이루어진 거겠죠. 이 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다른 부인들은 전부 어디 부인 무슨 씨, 그리고는 어디 사람, 이게 전부 나와 있는데 사실성 씨라고 표시되어 있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이 없어져서 모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역사가 그 성씨를 잃어버렸다.
자, 4번 보실까요? 숙목부인은 사실 성씨, 무슨 성씨인지 역사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진주, 이게 충청북도 진천입니다. 진천 사람 대광 명필이 그 아버지인데, 이 명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명필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행세하다가 어느 그 시점에서 태조한테서 성씨를 받아야 되는데, 성씨를 받을 그 시점에 무슨 사정인가로 해서 성씨를 못 받은 거죠. 다시 얘기해서 성이 있는데 역사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성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4번 부인, 15번 부인, 17번 부인, 18번 부인, 23번 부인,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성씨 사용 얘기했었죠. 호족들이 성씨를 사용한 것이 태조가 토성을 나누어 주면서부터이다. 대체로 자기에게 협력한 호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성씨를 나누어 주었는데, 자, 이거는 여기 이제 그 왕실을 혼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태조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준 호족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성씨를 받을 때 사정에 따라서 누구는 성씨를 받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 고려사의 기록은요, 거꾸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사 기록이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고려가 망한 다음에 조선 초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조선 초 사람들의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윤색, 실제와 다른 기술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부인들 이야기 했으니까 아들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왕자의 난은 아들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 누가 계승전에 참전을 했을까? 이걸 보려면 아들 수를 먼저 세야 될 텐데, 왕건은 부인이 29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아들은 적어요. 25명입니다. 부인 한 명당 한 명의 아들이 안 되는 셈이니까, 글쎄요, 뭐 그 당시 그 평균 자녀 수 이런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좀 적죠. 왜냐하면 이 부인들과 오래 같이 살지를 않아서 그래요. 자, 아까 그 대서원 부인, 소서원 부인들 딱 하루씩을 만난 거잖아요. 자, 이런 부인들이 있으면 자녀가 많을 수가 없겠죠. 25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인, 아까 우리 사료에서 읽었던 그 정주의 그 부잣집 딸, 이 사람은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이 왕후한테서 아들이 태어났다면 왕위 계승에서 당연히 1순위일 텐데, 이야기가 되려고 그런 거겠죠.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두 번째 부인 장화왕후 오씨한테서 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가 왕건에게는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무가 고려의 두 번째 국왕이 되는 혜종입니다. 자, 아들 먼저 다 살펴보죠. 세 번째, 뒤에 가장 잘 돼서 이름이 제일 길어졌다는 신명 순성 왕태후 유씨. 자, 아들이 태, 요, 소, 정, 증통국사 5남을 두어요. 이 가운데 요가 3대 국왕 정종이고 소가 4대 국왕 광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전한 왕자들이 이 유씨의 소생이에요. 네 번째, 신정왕태후 황보씨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욱, 이제 성을 쓰니까 왕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섯 번째, 신성왕태후 김씨한테서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욱이에요. 물론 한자가 달라요. 둘 다 왕욱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왕욱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받은 그 묘호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욱은 대종욱이라고 하고 뒤에 욱은 안종욱이라고 하는데, 대종욱, 안종욱 이 사람들은 왕자의 난 때는 아마 어려서 참전을 못했을 거고, 이 사람들은 그 뒤에 현종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정덕왕후 유씨한테서도 하나, 둘, 셋, 네 명의 아들, 그리고 이제 기타 그 아들들은 전부 그냥 어머니 구별하지 않고 부인들의 아들들은 다 그냥 써놨는데 모두 25명이 있어요.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목해야 될까요? 당연히 실질적인 장남이었던 무. 나중에 혜종이 되는 바로 그 사람이죠. 왕건의 맏아들이고 어머니는 두 번째 왕후가 되는 장화왕후 오씨입니다. 왕후 부인 통틀어서 아마 두 번째 결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912년에 출생하거든요. 912년이면은 왕건이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아직도 궁예의 부하일 때 태어나서 32살의 즉위에서 34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재위 기간이 불과 2년이에요. 아주 이 단명한 왕이 단명하기 때문에 또 왕위 계승전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혜종을 둘러싼 이야기가 혜종의 출생의 비밀부터 왕자의 난까지, 여기까지가 고려 왕자의 난의 서막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